자, 우리 보시면 이해관계자. 아까 봤었죠? 우리 이해관계자를 보면 테슬라 안에 경영자가 있었죠? 그쵸? 이렇게 테슬라 안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테슬라 밖에 누가 있었어요? 대여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투자자라는 게 지금 내가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현재 투자자도 있지만 나 저거 테슬라 주식 저거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오르면 사야지. 내가 지금 저 계속 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오르면 사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투자자 같은 경우엔 현재적 투자자도 있지만 잠재적 투자자도 있어요. 여기까지 좀 구분을 하시고. 자, 그럼 우리 지금 아까 봤지만 이해관계자를 보면 경영자와 투자자와 대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봤지만 우리 뭘 이용했습니까? 기업의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 경영자나 대여자나 투자자를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회계에선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언제? 의사결정할 때. 그렇죠? 그럼 정보 이용자를 보면 제가 왜 이 세 명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분류를 두 개로 나눠놨을까요? 경영자 같은 경우엔 기업 내부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투자자나 대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나 대여자는 기업 외부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자는 내부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 대여자나 투자자는 회사 밖에서 그냥 주워 던져주는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외부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경영자는요,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투자자나 대여자는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그럼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거랑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요 두 개로 분류를 해놨을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기를요. 첫 번째로 우리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데 구분을 좀 할게요. 흰색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요. 여러분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죠. 모든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가 테슬라예요. 모델 3를 만들려면 모델 3를 계획할 때 요거 생산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런 회계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모델 3를 만들면서 실제 생산하면서 이거 초기 수율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 하는 회계 정보도 필요하고요. 실제 완성되고 나서 판매될 때 이거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같은 판매 시점의 회계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즉 내부 정보 이용자는 모든 회계 정보를 다 필요로 한다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회사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아까 대여자랑 투자자 봤잖아요. 어떤 정보만 필요로 합니까? 그쵸. 이 회사가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 회사가 돈 벌어서 나 이자 주고 원금도 주는 거야? 주가 오르는 거야? 즉, 이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다른 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벌면 된다니까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벌써 필요로 하는 정보부터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네요. 누구랑 누구가? 내부와 외부 정보 이용자가요. 그럼 또 볼게요. 그럼 취득하는 회계 정보는 어떨까요? 취득하는
회계 정보요. 경영자 같은 경우엔 실제로 이 회계 정보 누가 만듭니까? 경영자가 만들어요. 여러분, 경영자를 사장님, 대표이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장님, 차장님도 경영자예요. 그럼 부장님이 야, 우리 오늘까지 테슬라라면 우리 오늘까지 모델 3 몇 대 팔렸니? 그냥 좀 갖고 와봐. 내가 궁금해서 그래. 차장님이 김 과장, 우리 오늘까지 해서 매출이 총 얼마야? 우리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좀 갖고 와봐.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래.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회계 정보는 정말 다양하게 취득합니다. 다양한 회계 정보를 취득하죠.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테슬라가 외부 정보 이용자인 대여자나 투자자를 위해서 내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까요? 외부 사람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모델 3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모델 3 한 대 만드는데 원가 얼마인지 진짜 궁금해? 이런 거 다 공개할 수 없다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필요로 하는 요걸 알 수 있도록 요걸 알 수 있는 정보만 던져줄게,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보를 주냐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재무제표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뭘까요? 그것도 좀 아셔야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회계 정보는 뭘까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요, 특히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희 천사 같은 저희 와이프도 저랑 결혼할 때 물어봤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안 물어봤지만 대충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걸 물어볼까요? 첫 번째, 얼마 모았어? 궁금하겠죠. 지금 우리 결혼할 거잖아. 지금 시점에 얼마 모았니? 너 돈 얼마 모았고 솔직히 빚은 얼마 있니?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궁금합니까? 아, 얼마 모았구나. 빚은 얼마 있구나. 그럼 너 1년 동안 연봉은 얼마니? 그걸 알아야 내가 결혼을 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뭘 알아야겠어요? 지금 시점에 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가 어떻게 되는데 요게 궁금하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시점 특정 시점 현재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자산은 얼마 있고 부채는 얼마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여보, 내가 결혼하기 전에 1년에 5억씩 벌었어. 그럼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요? 야, 그 결혼 전에 했던 얘기를 뭐하러 하냐? 지금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얼마를 수익 냈고 얼마를 비용 처리해서 얼마가 이득 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현재 자산과 부채 얼마 있는지, 내가 올해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표가 뭐라고요? 재무제표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랑 내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이 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 일정한 작성 규칙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요, 내가 회계 정보 만든다고요. 내가 언제나 수시로 제한 없이 접근해서 회계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일정한 작성 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부장님이 좋아하는 양식 따르고요, 상무님이 좋아하는 양식 따르고요, 전부님이 좋아하는 양식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작성 규칙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회사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사정을 잘 몰라요. 이 회사가 어떻게 표기하는지,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표기하고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의 재무제표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취득하는 회계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일정한 작성 규칙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회사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속사정을 다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로 딱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 뭐 기업이랑 재무회계랑은 딱 상관없지만 저희도 병원 가면 의사들이 막 처방전이나 이상한 거 막 쓰잖아요. 저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일정한 작성 규칙이 있어야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의사결정하는데 정보를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다 왔는데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얘랑 똑같은 소린데 내부 정보 이용자는 필요 없겠죠. 작성 보고 기준이 왜 필요해요? 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사람이 만들면 되는 건데.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엔 작성 보고 기준이 필요합니다. 좀 좁은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공간이 좀 협소하네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회사랑 B 회사가 있는데요.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2018년에 물건을 판매했어요. 고객한테 인도했어요. 인도. 좀 좁네요. 그리고 2019년에 대금을 수령했어요. 대금 수령. 좀 좁네요. 지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대금을 수령했어요. 둘 다 물건값은 100원이었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A 회사는 나는 고객한테 우리 제품을 넘겼을 때 요거 돈 벌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야. 그럼 A 회사 같은 경우엔 요때 100원 돈 벌었다고 얘기하고요. 2019년엔 돈 벌었다고 얘기 안 하겠죠. 따라올 수 있겠죠. B 회사 같은 경우엔 우리는 실제로 물건을 인도했을 때 고객한테 물건을 넘겼을 때는 나중에 얘가 돈 안 내면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돈 번 걸로 보지 않고 실제로 2019년도에 고객의 물건값을 나한테 지불했을 때 그때 돈 번 걸로 볼 거야. 이렇게 했대요. 그럼 B 회사 같은 경우엔 요때 돈 번 게 없고요. 요때 돈 번 걸로 인식할 거라고요. 따라오시죠? 그럼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가 볼 때는 2018년도에는 A 회사가 장사를 잘한 것 같고 2019년도에는 B 회사가 장사를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똑같은 거래를 한 거라고요. A 회사나 B 회사는 장사한 게 똑같아. 근데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정보 이용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재무제표, 일정한 회계정보의 작성 기준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일정한 회계 기준 작성 기준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요. 모두한테 인정된 회계 원칙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갭이라고 합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갭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갭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갭은 뭡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과 기준이라고요. 나왔다. 그럼 우리 앞으로 회계 원리 배우고요. 그 다음에 중급회계 배울 건데 뭐 배우는 시간이 될까요? 기업의 재무상태의 변동, 즉 회계적 거래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배울 거라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선생님 이제 알 것 같아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왜 구분하는지 봤더니 이 회계 정보에 왜 구분하나 봤더니 회계 정보의 양과 질과 형식에서 차이가 나네요. 제 말이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를 구분하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일정한 작성 규칙, 작성 보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작성 기준, 보고 기준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 정보를 뭐라고 그럴까요? 얘를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뭐라 그럴까요? 이 내부 정보 이용자 말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배우고요. 앞으로 우리 저랑 뭐 배울 거예요? 요거 배울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급회계 끝날 때까지 배울 게 회계적 거래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에 옮겨 적는 일을 배울 거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재무회계예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화면을 좀 볼게요. 자, 회계정보 이용자를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회계정보의 양과 질 그리고 형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외부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거엔 관심이 없고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정보 이용자는 정말 다양한 회계정보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부정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예요?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 회계정보라는 건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되는데 읽어보실게요.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재무제표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작성 보고되도록 하고 있다. 회계에서는 사전에 정해놓은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 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지금 저희 배운 거고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까지 배웠으니까 다 왔습니다. 1강이 길죠.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2강부터는 45분씩만 할 거예요. 어쩌면 1시간 할 때도 있겠지만 웬간하면 45분 할게요. OT가 길어서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감사한다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기업들이 가끔씩 분식회계했다고 그래요. 그럼 분식회계가 도대체 뭡니까? 이제는 아셔야 돼요. 회계사가 재무제표 감사를 한다는 건요. 재무제표 어이구 계산 실수하셨네요. 되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를 보는 게 회계 감사예요. 물건 팔리지도 않은 걸 팔렸다고 한다면 그걸 보는 것도 회계 감사가 되겠지만 회계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 모두가 약속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를 보는 게 회계사가 하는 재무제표 감사라고요. 그럼 어떤 기업들이 가끔씩 분식회계했다고 하는데 이 분식회계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분식회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분식회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다르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과는 다르게 재무제표를 작성한 걸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식회계가 어이구 저 회사 저거 없는 돈을 있다고 그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이구 저 회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구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정말 우리 지금 회계원리 1교시인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요.